자, 보자.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지금 할 거 세 번째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앞에서. 그래서 그거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원소의 개수가 아닙니다. 자, 원소의 개수 자매품. 만약에 A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자, 첫 번째 개수라는 건 number of A, 뭐가 되는 거죠?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A의 원소의 개수는 눈에 보이죠? 3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되는 거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달라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방금 배웠죠? 자, 부분집합의 정의는 뭐가 되는 거죠? 모든 x가 어떤 x야? A에 속하는 모든 x가 뭐 할 때 그 x가 B에도 속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집합은 B의 집합에 포함된다. 즉,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거에 토탈 개수를 세달라 이거지. 어떻게 세겠냐 이거야. 자, 그래서 세는 데 있어서 자,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 나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 아빠, 나가 회사, 뭐 수영, 학교 다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표를 만들어서 자, 우리 집이 비었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상황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집이 비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이 비었으니까 비은 거를 얘기하려면 공집합 기호 파이를 쓰든가 아니면 빈집 기호로서 중괄호를 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 한 명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그 각각의 상황을 또 구분해 보니까 자, 한 명짜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집에 두 명이 있는 상황, 즉 선생님이 하는 건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상황, 1개인 상황, 2개인 상황을 얘기하면 0개인 상황, 이 상황에 맞아서 포함됩니다.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상황 만족하니까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1, 2, 1, 3.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중괄호를 다 써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3개. 3개짜리는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쓰자. 자, 3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가족 전체네. 라고 얘기해서 지금 내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를 올라갔을 때 상황을 구분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나요? 이거는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요? 같은 표현이니까. 둘, 셋, 넷, 다, 일곱, 몇 개?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 세보니까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8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해요. 집합 A라는 친구가 1, 2, 3, 100까지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면 총 상황이 몇 가지예요? 101가지가 나오지. 그걸 다 더할 수 있겠어, 없겠어? 불가능해. 물론 가능은 하시겠죠. 시간 몇 시간 걸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번뜩하고 나오는 거. 야, 그러면 조금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좀 컴팩트하게 공식처럼 좀 갖고 갈 수 없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공식처럼. 자, 근데 그 공식처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자, 이게 퍼스트인데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조합이라는 놈을 갖고 와요. 집합이라는 친구들은 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집합은.
거기에서 그 대상들은 다 뭐가 돼? 서로 다른 거지. 집합을 썼는데 A는 1, 1, 1, 2, 3 이렇게 썼어. 111은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써줘야 돼. 중복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1, 2, 3 서로 다른 몇 개 있죠? 3개 있죠.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합을 쓰는데 2, 1, 3을 썼다고 1이 야 씨발 내가 왜 두 번째야? 이렇게 싸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인데 순서도 없어.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뭐가 돼? 상황이 야 나는 그러면 그 3개 중에 하나도 안 뽑을래. 나는 원소가 1개짜리만 선택할래. 나는 원소가 2개짜리만 선택할래. 나는 원소가 몇 개짜리? 3개짜리만 선택할래. 라고 생각하면 저 상황, 표로 만들어진 상황을 내가 조금 쪼개보게 되면 지금 1부터 100까지인 상황보다는 일단 얘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가봐봐. 요 상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 원소가 없는 상황이요? 그러면 3개의 원소 중에 뽑을 게 있는데 안 뽑을래요?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3C1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소 3개가 있는 상황에서 원소 1개짜리 부분 집합과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C2죠. 3C2는 뭐예요? 3개짜리 중에서 2개짜리만 갖고 있는 부분 집합.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3C3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이 해봤자 하나, 둘, 셋, 4가지입니다. 3C0 뭐였죠? 3C1은 3C2도 3C3은 그럼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3, 3, 1이니까 8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갖고 왔는데도 여기에다 넣으려니까 101개를 이렇게 써봤자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귀찮아.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요거를 가지고 뭐를 갖고 갈 수 있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라는 친구를 갖고 오면 조금 편하게 갖고 갈 수 있기는 해. 근데 문제는 아직 이거를 안 배움. 확률과 통계할 때 해드릴게요. 물론 지금 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에요. 득보다는 실이야. 자, 득보다는 실이야. 자, 그러면 이거 봐봐봐. 그래? 요 정도까지는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이거를 그러면서 왜 해줘요? 라고 보세요. 자, 그럼 문제가 살짝 바뀌어요. 1부터 100까지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원소가 3개짜리. 그럼 그걸 1일에 구하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어려워. 근데 그거 누구만 있으면 돼? 조합만 있으면 돼. 원소가 몇 개짜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만약에 원소가 10개짜리 중에서 3개짜리인 부분 집합이요 라고 리딩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럴 때 되게 좋아. 이럴 때. 근데 그 외에는 아직 시기상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좀 안타깝다. 왜 안타깝다고? 이게 줄질 않잖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자, 얘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또 뭘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도록 할게. 자, 저기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가자.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 얘는 이제 덩어리가 진 A라는 집합인데 나는 부분 집합을 만든다라는 거는 얘한테 뭐가 됐으면 좋겠어? 포함이 되고 이 안에서 몇 개의 원소를 선택을 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은 거야. 다 선택해도 되고 하나도 안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경우의 수를 같이 얘기할 건데 자,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원소 1을 봅시다. 이 원소 1은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에서 보세요. 1이 있는 경우가 있고 1이 있는 경우, 1이 있는 경우가 있고 1이 없는 경우가 있죠. 1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집합 A에서 원소 1이라는 친구는
부분집합으로 갈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면 1이라는 친구가 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지. 1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2라는 친구도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3이라는 친구도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 8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집합 B라는 걸 쓰고 검사해 봅시다. 1, 2, 3, 4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없는 경우 한 가지 있겠지. 원소의 개수가 한 가지인 경우 있겠지. 자, 그러면 그거를 조합으로 써보도록 할게. 4개 중에 한 개도 안 고르는 공집합, 원소가 1개짜리들의 부분집합, 원소가 2개짜리들의 부분집합, 3개짜리들 부분집합, 자기 자신 부분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1이죠. 4죠. 4C는 뭐 나와요? 6 나오지 않겠니? 맞아요. 그 다음에 4C3도 4, 1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5, 6이죠. 이 개수가 16이야. 자, 근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부분집합에 선택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원소 개수가 4개니까 2를 몇 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4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6개.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합이 있었을 때 그 집합의 모든, 즉 어디서부터?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 2의 거듭제곱입니다. 그러면 걔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땅땅땅. 자, 2의 거듭제곱 여기 지수를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나는 그 지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원소의 개수가 뭐가 돼요? number of A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5개짜리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5제곱이니까 32가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2가지. 자, 그러면 바이블 책을 딱 봤을 때 지금 17페이지 얘기는 내가 끝냈단 말이야. 바이블 17페이지에 그 하단 부분에 있는 표 걔는 1부터 n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일반화시켜서 2의 n제곱이 나오셨죠. 맞아요. 자, 그러면서 그 맨 밑에 뭐가 있냐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써져 있죠. 자, 나 동그라미 몇 번 써야 되니 지금? 1번 써야 되니? 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집합은요, 솔직하게 까놓고 나가면 대학으로 갔을 때 집합론이 있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의 집합은 쉬운데, 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솔직하게 집합은 개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뒤로 가면 수능에도 뭐 이거 갖고는 안 나와요. 되게 편하게 나와. 물론 집합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집합을 한번 다룰 수 있겠지만 그건 미래의 얘기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집합은 정말 1학년 원래대로 치자면 1학년 1학기 맨 처음에 배우던 단원이었어. 근데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나서 얘가 2학기 처음으로 들어갔거든? 그럼 무슨 소리야? 어려워졌나?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집합을 얘기하고 명제를 얘기한 다음에 나가는 단원이 함수예요.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수학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자 한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역을 얘기하는데 집합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집합을 앞에다 놨어. 근데 교육과정이 또 개편이 됐지. 원래는 수열이란 친구를 배웠어야 되는데 수열도 함수라서 이 파트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또 수열은 뒤로 빠졌어. 조금 얼기설기 되어 있긴 한데 이 집합이란 거는 첫 번째 강조할 거. 야, 1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처음 들어서 배우는 단원인 만큼 쉬워. 어렵지 않아. 어려워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지만 그거는 대학교 때 얘기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1번을 쓰고 여기다 뭐 하면 돼? 공식이라고 써도 되겠죠. 공식이라고 써서 2의 number of A. 이건 뭐가 되겠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써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고 아까 배웠죠? 뭘 배웠어요? 진부분 집합이야.
선생님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진짜 부분집합이야. 진짜 부분집합. 부분이면 좀 작은 것 같죠. 파트 같죠. 근데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좀 그러시겠지. 자, 근데 아까 우리가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 자, 이걸 기억하세요. 진부분집합에 대해서 표현이 뭐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여기서 존재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부분집합의 정의에는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끝이야. 그러면 여기에 내포되고 있는 친구가 당연히 A는 B라는 친구도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A라는 친구가 아직 안 정해졌을 때 A는 공집합일 수도 있고 B 자기 자신까지 움직일 수 있는 친구예요. 그걸 통틀어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진짜 부분을 찾겠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건 없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집합 A라는 친구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이걸 시뮬레이션 돌리면 2의 4제곱이니까 총 16개가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자,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공집합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뭘 구해달래? 진짜 부분집합. 그럼 자기 자신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그럼 빼야 되겠지. 뭘 빼요? 한 개. 누구 한 개? 자기 자신 한 개. 여기에서는 공집합 1, 2, 1, 3, 4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한 개를 빼달라고. 이건 누구죠? 자기 자신. 자, 그러니까 진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다? 15개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어서 18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18페이지에 노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주시고 자, 또 나옵니다. 특정 원소 in, out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특정 원소의 in, out. 얘들아, 내가 유튜브로 올렸을 때 통짜로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니? 아니면은 끊어서 올리는 게 좋겠니? 시간을 줄여서. 근데 하나를 쭉 보다가 만약에 정지하게 되면 다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잖아. 한 15분짜리로 끊으면은 하나 15분 딱 보고 끝 이렇게 내는 게 낫지 않을까? 편하는 건 통짜가 편하긴 한데 30분 정도?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어? 이거 마이크 쓰니까 듣기에 목소리는 어때요? 괜찮죠? 자, 봅시다. 특정 원소 in, out. 이거 조금 바뀌어요. 아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특정 원소 in, out. 조합에서 내가 얘기했었지. 유튜브 보시게 되면은 어디 있지? 조합 1번의 맨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특정 원소 in, out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이블 책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뭘 하고 싶으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집합 A가 있어요. 1, 2, 3, 4. 4개짜리 합시다. 굳이 4개짜리를 계속 갖고 오는 이유는 얘가 일단 전체 다 써서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칠판에다가 저는 16개를 일단 다 쓸게요. 근데 중괄호는 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이거 뭐라고요? 이거 공집합이죠. 근데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 자,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주의. 자, 이 친구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내가 집이라고 만들었어요. 집에 지금 구성원, 원소가 있습니까? 없죠. 빈집이야. 그래서 얘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왔어. 없는 새끼라며요. 없는 새끼라며요. 유령 같은 존재죠. 없으니까. 없는데 있어. 그 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안에 있지. 그럼 얘는 더 이상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오해해서 할 수 있는 거. 선생님, 0이라는 친구는 없는 거니까 없는 거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지. 아니잖아. 바켓스가 비어있어.
이 안에 비어 있어. 이 안에 뭐 있니? 공기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그럼 공집합을 표현하는 건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파이 기호 또는 빈집 기호. 근데 우리는 파이 기호를 그냥 씁시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말지어다. 아시겠어요? 자, 요게 이거인 상황과 이거인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아시겠지? 문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원소가 0개짜리 썼죠? 자, 원소가 1개짜리 쓰는데 중괄호 너무 많이 쓰니까 저는 그냥 원소만 쓸게요. 자, 원소 1개짜리 1이요, 2요, 3이요, 4요. 1, 2, 1, 3, 1, 4. 그 다음에 2, 3, 2, 4.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소 2개짜리. 그 다음에 1, 2, 3, 1, 2, 4, 1, 3, 4, 2, 3, 4. 잘 모를 때는 4C1 생각하면 되겠지. 4C 3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6개 맞죠? 맞잖아. 자,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봤어. 자,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특정 원소를 선택해 주세요. 누구를 할까? 가장 편한 게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16개 쓰는데 얼마 안 걸렸고요. 그 16개 쓴 것 중에서 1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세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세면 되니까요. 세봤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나와. 그러면 답은 몇 개? 8개라는 걸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5, 6, 7, 8, 9, 10까지만 써도 이거는 솔직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생각해봐. 원소의 개수가 10개면 부분집합이 몇 개 나와? 2의 10제곱. 즉 1024개야. 언제 써? 그래서 생각을 했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조합 파트, 순열 파트에 선생님이 특정 원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얘기해 준 거 기억 속에 나셔야 돼. 자,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라고 얘기하면 특정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 일단은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쓸게요. 자, 선생님. 집합의 부분 집합을 만들 때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 상황에서 4개까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 자리를 4개를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빈자리는 다 채워도 그만, 안 채워도 그만이죠.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했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집합은 자리가 구분이 상관이 없죠? 그래. 어차피 어디 놓여도 상관이 없어. 그럼 특정 원소 제가 1을 썼다라고 여기다 먼저 쓸게요. 그러면 특정 원소 1을 갖다 썼으니까 1은 못 쓰는 거죠. 그래.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2, 3, 4, 3장이 남았죠. 그러면 지금 나는 주머니에 자, 2, 3, 4라는 3장의 카드가 있고 이 3장의 카드를 써서 나머지 3칸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 안 채워도 되고 한 칸만 채워도 되고 2칸만 채워도 되고 3칸 다 채워도 된다 이거야. 그게 뭔 소리야? 3장 중에 안 채워요. 그럼 1만 있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3시 0이죠. 3장 중에 2장을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유, 왜 2장이야? 한 장을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 3시 1이죠. 2장을 채워주세요. 3시 2죠. 3장 가지고 3장 다 채워주세요. 3시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계산해볼까? 1이죠. 2죠. 3, 3이죠. 전체 개수 몇 가지? 8가지. 아, 똑같구나. 조합을 쓰니까 조금 이해되기가 편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되겠어?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보자. 똑같은 건데 이게 편하긴 해. 조합을 들어서 대충이라도 인지하시는 분들이 이게 편하기는 해. 자,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다른 애가 그럴 거야.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1을 먼저 썼다고 하면 1을 먼저 빼놨어. 숨겨놨어. 밑장 빼기를 딱 하는 거야. 그럼 2, 3, 4 3개가 남지. 그럼 선생님 2, 3, 4로 일단은 부분 집합 만들어주세요. 그래 만들 거 문제 없잖아. 2,
2, 3, 4로 부분집합 만드는 거는 2의 세제곱계 8개가 나올 거 아니겠니? 선생님 그러면 거기에는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1을 빼고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숫자 카드를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구한 이 8개의 부분집합에는 원소 1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선생님 조합도 좋지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특정 원소가 인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를 꼭 넣어주세요도 할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문제를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자 여기를 지워서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5하고 6을 씁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6개짜리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특정 원소 1과 4를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이 방식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만들 수 있고 1하고 4라는 두 칸을 먼저 써놨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2, 3, 5, 6 중에서 4C0, 4C1, 4C2, 4C3, 4C4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해는 좋지만 불편하다 이거야. 맞아요? 그래서 똘망똘망한 또 수학자 분들이 뭐 하셨겠어? 야 그러면 1사를 먼저 써놔. 1사를 먼저 빼놔. 1사를 먼저 빼놓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그러면 2, 3, 5, 6으로 부분집합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몇 개가 나와? 2의 4제곱개가 나오겠지. 16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공집합 2여, 3이여, 5여, 6이여, 2, 3이여, 2, 5여, 2, 6이여 뭐 이런 식으로 막 16개 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갖다 숨겨왔던 이걸 딱 갖고 와서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넣어. 그럼 이제 공집합이 뭐가 돼? 1, 4가 되지. 얘는 뭐가 돼? 1, 2, 4. 1, 3, 4, 1, 4, 5, 1, 4, 6. 그게 뭐가 돼? 특정 원소가 들어가는 거를 세는데 특정 원소가 없다고 해놓고 세는 거랑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어? 아, 그러면 이걸 좀 일반화 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자, 요거를 일반화 시켜서 자, 여기 보세요. 특정 원소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쓰는 거야? K개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 개수는 2의 N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특정 원소 몇 개를 갖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K개를 갖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거의 개수는 뭐가 돼? 원소 N개 중에서 특정 원소 K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 했어? 인 했지. 그럼 누구도 있겠다라는 거야? 아웃! 없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자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컨드.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특정 원소 L개가 없어요 를 얘기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좀 똘망똘망한 친구들은 벌써 알 수 있겠죠. 뭐라라? 아이 선생님 특정 원소 누군지 모르지만 L개가 없어요. 자 선생님 6개의 부분집합에서 1, 4가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이거 빼. 누구만 있어? 2, 3, 5, 6. 2, 3, 5, 6 갖고 부분집합 만들어. 걔네들한테 1, 4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N-L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일로 올게요. 세 번째는 저 1번과 2번을 짬뽕한 거야.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 K개는 들어가 있으면서 특정 원소 L개는 뭐야? 빠져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더 쉽지. 왜 더 쉬워? 선생님 그러면요 1, 4를 in이라고 얘기하시고 5, 6을 out이라고 하시죠. 1, 4 in, 5, 6 out이야. 즉 내가 구한 부분집합에는 1, 4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5, 6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전체 몇 개라고요? 6개에서 in 2개 빼줘야 되겠죠. out 2개 빼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2의 제곱이니까 4개.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예제를 드릴 텐데, 자, 예제 쉽습니다. 예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할 거냐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예제. 자,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봅시다. 제가 썼죠. 저거 뭐라고 읽어? 집합 A는, 집합의 이름표는 large, 즉 대문자 쓰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집합이니까 집 모양 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소들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제시법. 자, 근데 저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게요. 조건제시법 표현할 때는, 야, 나는 원소의 대명사야. 근데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를 소개해줘. 라고 이제 뒤에서 소개가 나와. 근데 이 소개가 나올 때 굉장히 다양하니까 쫄지 말라 그랬어. 해설지랑 답이랑 똑같지 않아도 본질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X는 누군지를 정확히 써줘야 되겠죠. X는 18의 양의 약수라고 썼어. 18의 양의 약수. 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뭐였으면 좋겠어? 자, 2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요거 풀어주세요. 자, 18의 양의 약수를 갖는 애들의 집합에서 2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구해주세요. 내가 오늘 올리는 건 한번 자막을 넣어봐야 되겠어. 앞에. 유튜브에다가. 아, 썸네일 하려면 포토샵 하는 애가 필요한데. 몇 개 나왔어? 자, 몇 개 나왔어?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얘들아 봐봐봐. 18의 양역수는 뭐니? 1이요, 2요, 3이요, 4요, 5요, 6이요, 9요, 18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number of A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number of A는 6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친구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선생님 특정 원소가 2인 4강이네요? 그치. 자, 그러면 2의 6제곱에서 2개 빼주세요. 그럼 2의 4제곱이면 16개요. 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자, 왜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배운 상황에서 특정 원소 in과 out은 이 두 원소가 어떻게 해줘야 돼? 동시에 있든가 동시에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또는이라는 말이 있죠. 또는 그리고 라는 이 두 가지. 자, 또는과 그리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또는이라는 친구는 야, 너 또는 너 좀 와봐봐. 그러면 둘 다 와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와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야, 셋 중에 2명만 와봐봐. 아니, 야, 2명 또는 3명만 와봐봐. 그럼 2명 또는 3명이면 2명이 와도 되고 3명이 와도 되고 맞아요? 자, 그러면 또는이라는 말은 동시에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썼어.
이건 동시에 둘 다 뭐 해줘야 돼? 원소를 가져야 돼 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둘 다 동시에 원소를 갖고 있어야 돼 라는 말이야. 또는 이라고 쓰면 이거는 2만 있어도 되고 6만 있어도 되고 2, 6이 같이 있어도 되는 거야. 또는 이란 단어가. 즉 또는 이란 말은 순열과 조합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시 속성이 아닌 합의 법칙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풀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2가 인인 상황, 6이 인인 상황, 2하고 6이 인인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또 하나 야, 2가 인인 상황에서 부분집합을 구하다 보면 이 안에 6이 있는 것도 있겠지. 그럼 여기랑 중복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2는 인이고 6은 뭐가 돼줘야 돼? 아웃인 상황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6이 인이면 2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응? 너 어떻게 되겠어? 2에 6제곱에서 인, 아웃 하나씩이니까 2개 빼면 여기서 16개 나오죠. 자, 여기도 보세요. 16개 나오겠죠. 여기도 보세요. 16개 나오겠죠. 그럼 걔네들 3개 있으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8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또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시냐면 선생님 여기가 지금 이걸 각각 구해서 더했다라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뭐 했어요? 상황 구분했어요. 이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적어도 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셨잖아요. 적어도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귀찮을 때 전체에서 나머지를 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뭘 뺀다는 거야? 나머지를 빼는데 자 이거의 생각은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요. 자 발맞춰 봅시다. 전체의 가지수는 1, 2, 3, 6, 98이 들어가 있는 2의 6제곱이면 뭐가 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선생님 그러면 2가 인이고 6이 아웃이고 6이 인이고 2가 아웃이고 2와 6이 인인 상황 3개가 있어요. 3개까지 4개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이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빼주세요. 누굴 빼줘? 그러면 아싸라게 씨 2하고 6이 아예 없는 걸 빼주세요. 2하고 6이 아예 없는 걸 빼주세요. 2의 6제곱 64개 중에서 2하고 6이 아예 없는 부분집합을 빼면은 남아있는 부분집합은 누가 있어요? 그러면 2나 6은 있겠지. 2가 있을 수도 있고 6이 있을 수도 있고 2, 6 둘 다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각각 나눠서 상황구, 상구를 통해서 다 더했는데 이 생각도 그럼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64에서 빼. 누굴 빼? 16 뺄 거 아니에요. 그럼 48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똑같은 애야. 근데 보는 입장이 다르지. 맞아? 보는 입장이 다르지. 전체에서 안 되는 애들을 빼줄래? 라는 보는 입장과 전체에서 그럼 난 이렇게 상황 구분을 통해서 더해줄래? 라고 하는 풀이. 자, 누가 더 좋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황 구분을 4개 정도까지는 그냥 하자라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3개도 많다 라고 할 때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아무거나 풀어도 좋겠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제일 강조하는 건 누구? 요거. 수학에서의 상황 구분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수학은 언어예요. 언어기 때문에 수학을 리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표현력이에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알아듣는 거잖아. 내가 아까도 니네한테 수어지교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 내용을 모르는 애들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자성을 아는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수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표현을 알고 있으면 이 소리구나 라는 것까지는 돼. 표현조차 모르고 있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수학이 싫어져.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제가 노트에다가 다 쓰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다 받아 적으셔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글씨도 크게 쓰고 여러분들한테 판서할 시간 주고 하는 거잖아요. 뭐만 기르는 게 일단은 무조건 표현력을 길러야 돼. 근데 이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해야 될 거는 뭐냐? 암기예요. 수학이 뭐 창의적인 과목이네 생각을 많이 하네. 개소리 집어치라고 그래. 우리 입장에서 일단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영어 하는데 애기가 맨 처음에 뭐 회어부터 배우냐? 뭐부터 배워? 맨 처음에 영어 배울 때 뭐 배워? 알파벳 배우잖아. 우리도 뭐부터 배워야 돼? 표현부터 배워야 돼. 애기들 보면은 뭐 여기에 뭐 플레인 선풍기 뭐야? 선풍기 프로펠한다. 뭐 다양한 거 그거에다가 붙여놓잖아. 카드 영어로 된 카드. 우리도 뭐 해야 되면 그거 암기해야 돼요. 그 암기가 다 되어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풀고 누구 생각을 하는 누구 추론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추론의 과정. 점수 오를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최소로. 아시겠죠? 제가 시키는 것만. 자, 그러면 이제 바이블 책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이블 책.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바이블 책 18페이지를 보시는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진부분집합에서 조금 있다가 뭐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 보세요. 진짜 부분집합은 뭐라고 그랬어? 자, 얘들아. 선생님, 진부분집합을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오, 꿀, 좋아. 이거야. 이게 진부분집합의 표현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거를 이 쉼표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니네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16개가 답이 맞아요. 자, 근데 16개가 답이 맞는데 저는 이거 알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냐면 원소로 갖는이 아니고 원소로 안 갖는 이라고 쓰고 싶은 거야. 원소로 안 갖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또 뭘 쓰고 싶은 거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쓰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진부분집합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구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집합이다라는 친구를 통칭하여 B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모체가 되는 A라는 집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시다. 자, 진짜 부분집합이니까 나는 뭐라고 써야 돼? B는 A에 포함되면서 A는 B가 아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2하고 6을 동시에 원소로 안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에서 2개를 빼면 되니까 16개야. 근데 내가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빼기 1을 해서 15개라고 답을 쓰면 틀려요. 왜죠? 나는 원소를 갖는이 아니고 안 갖는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도 1, 2, 3, 6, 9, 18 이라고 했을 때 2하고 6을 안 가지니까 2하고 6을 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집합은 1, 3, 9, 18이야. 그럼 보세요. 진부분집합의 정의는 이거라고 그랬죠. 부분집합은 당연히 A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면 같지 않아야 돼. 여기 빼기 1이라는 거는 뭘 뺐다라는 거야? A가 B하고 동일한 상황을 뺐다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A가 B랑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죠. 왜? 2하고 6을 빼고 얘기했잖아. 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겠어? 그럼 진짜 부분집합에서는 뭐가 나와? 이 상황에서는 16개가 뭐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바로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한 개를 뺀다라는 소리야. 근데 자기 자신이 없으면 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빼기 1을 주의해서 사용해달라라는 게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18페이지까지 얘기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문제들이 몇 개가 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8페이지에 집합의 연산이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이 1시까지죠? 그쵸? 맞아요? 자, 한 30분 정도만 더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보십시다. 뭐 할 거냐면요. 집합의 연산이다 라는 파트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 제가 지금 나간 진도까지 여러분들 1시에 끝나시고 식사하고 오신 다음에 2시부터 5시까지 나간 진도에 대해서 센과 바이블 문제를 다 풀고 가시면 됩니다. 풀고만 가는 게 아니고 채점 매기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2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쌤 갖고 왔니?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바로 사올 수 있나?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오늘 할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할 거 뭐냐면 첫 번째 바이블 집합은 배운 데까지 문제를 다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센도 동일하게 푸시는데 이 센은 A단계와 B단계 푸시면 됩니다. 배운 데까지. 어차피 센은 유형이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A단계도 푸세요. 자, 그러면은 책이 없는 친구들은 책을 사 갖고 오셔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못 샀다 라고 얘기해서 책 없어서 안 하고 일찍 갈게요 라는 거 안 시킬 거니까 책을 센을 못 사게 되면 바이블 뒤에서 순열과 조합 8단원 있죠. 8단원 다 풀고 가시면 됩니다. 기본 다지기, 실력 다지기 전까지. 아시겠어? 즉 실력 다지기, 기본 다지기 빼고 예제, 유제만 다 푸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8단원 순열. 자, 근데 풀고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말씀드리죠. 풀고 채점 후 고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교쌤께 질문하시는 것까지 해서 공부합시다. 5시까지 남긴다고 남는 거 하지 마시고 별로 안 된다니까. 금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시간 나오면은 바이블 수년 8단원 요것도 그냥 넘어가면 까먹거든요. 꼭 집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학원에서 잡을 수 있으면 학원에서 하고 갈 수 있도록. 자, 오늘 첫날이니까 봐주는 거 없습니다. 5시 꽉 채워서 가세요. 5시 꽉 채워서 밖에 더우고 그러니까 에어컨 있는 데서 다 이렇게 꽉 채우고 계세요. 자, 전기비 아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갑부집 갑부집 자제분이라 뭐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 자, 봅시다. 자, 조용히 하고. 자, 4번 가봅시다. 자, 제가 문제는 굳이 안 풀어드려도 이따가 조교쌤하고 다 하시고 제가 내일 검사할 거예요. 자,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모든 수학의 고등 수학에서의 테크트렌드 동일합니다. 정의 배우시고요. 성질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죠? 연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합은 연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해? 그래서 집합을 연산하는 방법으로 아까 배웠었던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라는 친구를 갖고 와서 집합을 연산시킬 거예요. 더하고 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합집합입니다. 라는 친구예요. 합집합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하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더해요. 맞아요. 실제로 더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A를 내가 이렇게 그려봐. 원소가 몇 개 있다고 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B를 이렇게 그려봐. 여기도 원소 몇 개가 있다고 쳐. 그럼 저렇게 그렸다라는 건 A와 B의 공통적인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를 이렇게도 그려요. 그러면 공통적인 애들이 일부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B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부분집합인데 모든 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모두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해서 이번엔 B가 A를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즉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두 가지의 관계를 줬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의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공통적인 부분이, 공통 부분이 있다와 없다로 구분이 되게 합니다. 공통 부분이 있냐 없냐가 가장 첫 번째예요. 모든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의를 씁시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어. 쓰세요. 자, 두 집합 A와 B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집합에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이 거나라는 말이 또는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합집합은 뭐야?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에 속하거나 누가 원소가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뭐라고 그래? A와 B의 합집합. 즉 새로운 놈의 뉴 집합이 탄생하신 거예요. 새로운 집합이 탄생한 거야. 그거를 기호로서 A 합집합 B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 읽을 때는 A 컵 B, A 합집합 B, A 합 B라고 읽어요. 자, 근데 궁금하시죠? 아, 그래, 솔직히 안 궁금할 거라고 아는데, 자, 보세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네? 누구요? 누구냐? 그러면 조건제시법 X. 자, 나한테 이제 내 소개 좀 할게. 내가 누구야? 자, 정의를 알고 있으면 수학이 쉬워져요. 내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X는 일단은 A에 속해야 된다니까 X는 A의 원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가 된다고? 또 X는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 B에 속한다고 그랬어. 아이고, 쉼표를 쓰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라고 쓴다고? 또는 X는 B에 뭐 할 때? 속할 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 선생님, 또는이라는 이거는, 즉 또는이라는 애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군요. 자, 거나 또는 영어로는 or라는 말이 있으면 걔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합집합. 그러면 아까 제가 A, B의 관계 여러 가지 보여드렸죠? 그 합집합은 뭐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합집합이 뭐야? 그냥 A, B 여기 다요. 이게 뉴 집합이라고, 새로운 집합이라고. 묶여 있잖아. 뭐 유니온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집합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통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표현을, 즉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자 다시 집합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공통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 B를 이렇게 써요. A, B. 그러면 X라는 원소가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상관없어. 즉 X가 A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B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누가 되는 거지? 이 새로운 집합 누구? 요 노란색이 뭐가 되는 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되겠어? 자, 이게 합집합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 자, 교집합은 합집합과 정의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교집합은 뭐냐면요.
공통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래 보시게 되면 야 합이 더하기면 교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 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뭐 나중에 이제 곱을 갖고 오긴 하는데 확률에서 교집합은 합집합하고 다른 게 뭐냐? 합집합은 너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이 말인 거야. 근데 교집합은 집합 A야 B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시에라는 말이 즉 공통 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즉 A에 B에 동시에 들어가는 친구를 나는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읽을 때 A 교집합 B, A 교 B, A 캡 B 모자 캡 닮았다 해서 A 캡 B 하는데 그냥 A 교집합 B, A 교 B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면 new가 만들어진 거야. A 교집합 B라는 친구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고 싶어. 이게 더 이제 뭐 해야 돼? 와닿아야 돼. 아, 목 아파.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씁니다. 자, 이게 뭘 의미야? X라는 새끼는 A의 원소였는데요? 그래. X라는 새끼는 B의 원소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는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뭐가 돼버려? 합집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동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자, 정확하게 구분해 줄게요. 내가 민석이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야, 맥주 좀 사와. 아, 맥주가 없으면 또는 소주라도 사와. 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맥주만 사와도 돼. 소주만 사와도 돼. 소맥을 다 사와도 돼. 상관없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심부름을 시켜. 야, 가가지고 치토스하고 하고 치토스하고 그 다음에 베이컨 좀 사와 라고 얘기하면 치토스하고 베이컨을 다 사와야 되지. 자, 그러면서 자 민석아 저기 가서 가서 커피 좀 하나 타오고 그리고 얼음물 하나만 따로 타와 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뭐가 돼? 둘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집합은 누굴 갖고 와요? 그리고 라는 단어가 동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 속성을. 아, 그러면 여기에서 A 교집합 B가 자, A 합집합 B가 노란색의 그림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요 빨간색 친 빗금 부분이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교집합의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쉬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자, 중요한 친구 등장하십니다. 별표 드릴게요. 이거를 별표 2개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자, 여집합. 자, 이 여집합은요. 한자를 쓰게 된다면 남을 여자를 써서 얘는 그냥 뭐예요? 나머지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근사라고 얘기했지. 자, 여집합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할게. 자, 보세요. 남자라는 집합이 있어. 남자라는 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의 나머지가 여자?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성을 갖고 계신 뭐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분들은 남성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나머지를 뭐라고 생각해요?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X가 3 미만이야. X는 실수 전체다. 그럼 X가 3 미만의 나머지는 뭐야? X가 3 미만의 나머지. X가 3 미만의 나머지는 3 이상이죠. 반대라고 해서 부등호의 방향만 돌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남을 여자를 써서 나머지야. 나머지 집합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기호로서 표현을 하는데 뭐가 되냐면 집합 A가 있어. 집합 A가 있어.
근데 이 집합 A에 여기 C를 붙여주는 거야. 지수 자리에다가. 집중해. 집중해.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읽어? A의 여집합이라고 읽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그 집합의 나머지요. 여집합이요. 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뭐가 돼? 나를 소개하는데 여집합은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라고 했어. 여집합은 1, 2, 3, 4, 5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X는 여기다 쓸게. X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근데 문제가 있어. 선생님 왜 띄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잘 봐봐. 마블 영화를 보게 되면 세계관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독자적인 세계관을 이루지. 코믹스랑 무비랑 또 다르잖아, 세계관은. 그런데 우리도 재미난 건 수학에서도 세계관을 갖고 가는데 일반적인 현실의 세계관은 누굴 갖고 가요? 실수.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야, 우리나라에는 숫자가 1, 2, 3, 4, 5밖에 없어. 라는 유니버스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봐봐. A의 여집합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원소인데, 그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원소인데 가상의 유니버스인지 진짜 유니버스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문제마다 그거를 다르게 잡아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걸 쓰세요. 뭐가 돼? X는 유니버스 안에 있는 원소인데, 갑자기 그 유니버스, 만약에 내가 야, 우리는 숫자를 이것만 쓰기로 하자. 근데 A를 0, 1로 얘기했어. 그럼 A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 2, 3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선생님 제가 외계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치? 얘는 유니버스 안에 있는 친구 아니잖아. 이런 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유니버스의 원소인데,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면 얘를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해. 유니버스 전체 집합. 공집합의 반대 개념. 공집합의 나머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게 누구라고?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재미난 거 해볼까요? 자, 전체 집합 유니버스죠. 유니버스의 여집합은 없다지. 없다는 뭐가 돼? 공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유니버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보세요. 상대관계. 여집합의 잘못 썼다. 여집합. 그러면 나머지의 나머지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잖아. 공집합의 나머지는 뭐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그 전체 집합의 나머지는 뭐예요? 공집합이요. 즉 짝수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바이블 책에서 28페이지, 29페이지 차집합까지 얘기할 겁니다. 차집합. 그러면서 오늘 첫날은 종료가 되겠죠. 자, 내일 집합을 끝낼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일 집합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다가 식사하시고 오셔서 공부하실 때 5시 꽉 채워서 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와이파이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유튜브 순열 조합이라도 보세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추천드리는 거는 앞에 강좌 중에서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라는 거 있어. 상에서 했던 거. 거기서부터 듣기 시작을 권해드려요. 안 돼.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오늘 라스트 차집합. 별표를 줄 것까지는 없다. 자, 이름만 들어도 뭐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까 합집합에서도 얘기했지만 뺀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집합에서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뺀다라는 거, 이 차집합은요, 별표 하나 주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집합 A와 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반적 표현하면 저러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건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뉴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집합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봐. 뺀다라는 게 숫자를 빼는 거랑 좀 다른 모양일 거 아니야? 영역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역을 빼는데, 자, A와 B 두 개의
관계에서 공통 부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치? 얘는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A에서 B를 빼게 되면 B가 들어간 하나라도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남아? A에서 B를 빼고 B가 없는 애들만 찾아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뭐 순수 A라고도 불렀던 시절이 있긴 한데 이러한 영역을 A차 B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벤 다이어그램이 다양한 모양이 있으니까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교집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집합이야. 교집합은. 합집합은 뭐 하면 돼? 그냥 두 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A차 B. A에서 B를 빼려고 하는데 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뭐야? 빠질 거 없으니까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야. A차 B가. 그러면 나 또 이거 정의를 써보자. X. 나를 소개할게. X는 어떻게 돼야 돼? A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들어올 애가 나는 B가 원소가 되면 되는데. 그치. 잘하고 있어요. X는 B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제 두 개를 뭐 해주고 싶어? 연결해주고 싶어.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두 가지야. 또는 아니면 그리고. 맞아? 근데 또는이 들어가면 합집합으로 가버린다고 그랬지. 그럼 얘이거나 얘가 아닌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거 뭐가 돼줘야 돼? 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뭐가 돼줘야 돼? 그리고가 돼줘야 돼. 그리고. 차집합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 증명이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유니버스라고 딱 잡았어요. 오, 그래. 똑똑하구나. 선생님, A하고 B를 잡았어요. 오, 그래. 자, 제가요, 선생님, A라는 친구하고 B의 여집합이라는 친구의 교집합을 구해봤어요. 그럼 A라는 친구는 뭐가 되죠? 빨간색 테두리의 안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노란 쪽 테두리의 바깥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근데 그 둘에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공통되는 교집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 봐봐. 빨간색은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되겠지. 노란색의 바깥쪽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공통 부분이라는 거는 두 겹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그럼 두 겹친 부분이 어디니? 라고 얘기했더니 두 겹친 부분이 이 부분이야. 맞아? 그럼 이거는 지금 왼쪽에서 얘기한 순수 A랑 같은 표현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뒤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연산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실수도 그렇지만 빼기는 교환 법칙 성립을 안 해서 연산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교환 법칙 성립하는 애로 바꾸고 싶은데 그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애들은 같은 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애다. 같은 애인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동그라미 차집합 삼각형은 동그라미 삼각형을 쓰고 차교여, 즉 집합에서 차는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차교여로 바뀐다라는 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바이블 39페이지의 차집합까지는 얘기를 하고 40페이지 연산부터는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